반갑습니다. 천보의 공인 강사,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서연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저는 왓슨을 보고 나서 되게 좀 제가 다니던 병원에 왓슨이 있거든요. 정말 환자를 앞에다 두고요. 2시간 안에 모든 점검이 다 끝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앞으로 너가 어떤 질병이 걸릴 거고 네가 지금 부족한 영양소가 뭐뭐가 있으니까 너는 어떤 운동과 어떤 식품을 먹고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어떤 검진을 해라 라고 딱 진단이 나오죠. 한동안 의사 선생님들께서요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왓슨이 거의 한 20명의 의사의 일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 신물질이라는 건요, 저는 사람도 복제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해부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복제를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면 신비롭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거고, 우리가 바르는 것들이 어떤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명이 80세, 90세, 100세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은 약과 병원 신세를 지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80세까지 간다면, 90세까지 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이 신물질은요, 정말 제가 공부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이었고요. 이 물질로 인해서 제품화가 되어 있는 우리 천모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 지금 섭취하고 계신 제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건강과 노후와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물질인데요. 황금 풀빅산 들어보신 분이 많으시죠? 네. 네, 제가 병원에서 풀빅산 뭐야? 하고 우리 간호사 물어봤거든요. 다 몰라요. 네, 저희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게 뭐야?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우리는 이 풀빅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라는 겁니다. 황금 풀빅산과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베타글루칸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반 대중화가 되어 있는 물질과 제품들입니다. 그렇지만 황금 풀빅산은 공대생들이나 화학을 전공하신 분들 외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굉장히 좋은 물질이라는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황금 풀빅산은 말 그대로 노란색 물이에요. 그래서 황금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금 풀빅산 골드 색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황금 풀빅산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21세기 자연치유의 신물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물질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는데요. 이 풀빅산에게는요, 신물질이라는 건 당연하게 이름을 붙여놓은 상태이죠. 72종의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러는데요. 풀빅산은 우리나라에서만 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10여 군데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람이 응용할 수 있는 곳은 딱 2군데, 네팔과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요, 미네랄의 종류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물질 안에 이 정도의 72종이 들어있는 물질은 없습니다. 네팔은 45종에 가깝다고 하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미네랄은요, 쉽게 설명하면 눈밑이 떨려 그럼 마그네슘 먹어, 나 빈혈 있어 그럼 철분제 먹어, 임산부들에게는 기형아의 예방을 위해서 엽산을 드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병원에 가가지고요, 혈액 검사를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수치는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이 미네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풀빅산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통용화가 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30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풀빅산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러드 박사께서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건 뭐냐면요, 이거는 새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아예 결론을 지은 아주 우리 몸에 유용한 물질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늘도 점심 드셨죠? 네,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드셨고, 오늘 점심을 드시지 못한 분은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오늘의 점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 먹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죠. 자, 늙어가는데 어떻게 늙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병원에 계신 나이 드신 환자분들한테 여쭤봐요. 소원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한결같이 10분 중에 8분, 9분 이상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 안 아프고 저녁 잘 먹고 잠자다가 그냥 가는 거. 그게 소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안 아프고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네. 질병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들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요즘에도 계속 생기고 있는 것들이 질병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손톱 밑에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프시죠? 네. 그런데 저는 소화기내과 안병동에 있어 봤는데요. 항암제 치료는 살기 위해서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항암제 치료를 받고 죽여달라 그래요. 딱 죽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만큼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안티에이징이라 그래서 이거는 항노화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천모에서 항노화 주사를 맞을 건데요. 자, 안티에이징은요, 바로 질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늙어가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늙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60세 되신 분들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보시는 적 있으신가요? 네, 없어요. 환갑잔치하면 어떻게 해요? 혼나요. 그쵸? 젊은 게 무슨 잔치를 하냐고. 하지만 불과 4, 50년 전만 해도요. 환갑잔치는 무조건 해야 됐었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60세까지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100일 잔치 요즘 해요? 안 해요. 예전에는 했어요. 왜?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서 100일까지 산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먹거리 문화가 변하고 있고 의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문화 수준이 발달하고 있어요. 요즘에 거지들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쵸? 그만큼 먹거리가 풍부한데 어떤 것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분이 같은 분이라 그러는데 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의 기술력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서 늙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쪽입니다. 저희 어르신들에게 매일 여쭤봐요. 약을 드시면서 농담식으로. 어머니, 그러면 나 이 뱃살 좀 뺐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젊었으면 좋겠어. 예뻐지면 좋겠어. 아픈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여자분들은 예뻐지고 싶어 하고요. 늙어가는 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사실 만큼 사셨는데 그래 농담하면 아니야 나도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문화생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늙지 않고 그리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들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들 이쁘게 생겼죠? 네. 자, 우리는요 이렇게 먹거리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속속들이 이렇게 화학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과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죠.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은 것들이 유명한 것들이요. 수은하고 나비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요. 검사를 해보시면요. 내 몸 안에 납이 얼마나 들어있고 수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수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대부분 활성산소 수치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럼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5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3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 수치를 낮춰야 됩니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활성산소 검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바디 클렌저나 샴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피독이라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피독 들어보셨나요? 경피독은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은 음식들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건요, 소변이나 대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경피독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먹고 바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없앨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지금 오른쪽에 아가의 얼굴 보세요. 이게 아토피의 얼굴이에요. 건선 피부.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없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래가지고 내 면역세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DNA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토피나 류게릭병이나 아니면 크론병이나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들, 저는 아토피 아이들을 봤는데요, 부모들이 이 아토피 아이 하나 때문에 이사를 가고요, 이민을 갑니다. 그게 바로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인 거죠. 어르신들에게는요, 건선 피부로 인해서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세요. 하루 종일 긁다가 피부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으로 인해서 오는 경피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먹고 바르는 것들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없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요, 곤방대에 담배를 80세까지 피셨어요. 그런데 폐암에 안 걸렸어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은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안 걸리고 무병장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지금 노출되어 있는 모든 환경들 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와 활성산소를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요, 식물질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혈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질병이 오고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생겨요. 풀빛산에 들어있는 이 미네랄의 72종은요,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미네랄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900여 가지 질병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풀빛산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물질인지는 여러분들이 드셔보신 분들에게 체험담을 드시면 아실 거예요. 자,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거나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뇌에서 뇌혈관이 터지면 뇌 출혈이 오는 거고요, 뇌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옵니다. 심장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심장마비가 오고요, 심장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이 오는 거죠. 혈관들이 막히고 터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생기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뇨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요, 그걸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결국엔 투석까지 할 수밖에 없는, 다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혈관에 대해서 질병들이 다 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혈관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혈관 나이 궁금하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면 혈관 나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젊고 예쁘게 살고 싶으시죠?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외국에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제가 가면요, 거의 고목나무에 매미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환자를요, 3명에서 4명밖에 볼 수가 없대요. 왜냐면 100kg가 다 넘대요. 그래서 한 병실에 환자 수가요, 3명 이상이 되면요, 환자를 케어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렇게 비만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저희 나라는 다행히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비만이 모든 원의 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빛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풀빛산은요, 수천 억만 년 동안에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게 되죠.
그러면 이 묻힌 이 사체들이요 땅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같이 부식이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런 풀빅산이 있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조개 껍질이 있고 바닷속에 갔는데 산 위에 나는 나무 껍질이 있다. 이거는 바로 산과 바다가 그동안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형 변화를 통해서 이 유기 물질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풀빅산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보물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요.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어요. 자, 아미노산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요 단백질이에요. 꼭 우리가 먹어서 필요한 필수 단백질이 있고요. 먹지 않아도 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머리카락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살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비필수 아미노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뇌신경과 척추신경을 통해서 신경세포들이 전달하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요 항암 치료받고 나서 제일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등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래요. 등이 가장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척추를 통해서 31쌍의 신경세포들이 등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세포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등이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풀빅산이나 베타글루칸 드시고 나서 등이 아프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지금 호전 반응으로 등이 아프거든요. 네, 신경세포들이 그쪽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빅산에는요 중추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을 원활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도체의 역할을 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나트륨하고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자율신경계에서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하지 않아서 알아서 움직이는 것들이 자율신경계고요.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은 여러분들이 야 심장 빨리 뛰어 이런다고 뛰나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분당 70에서 80회 심장이 지금 끊임없이 뛰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가 지금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깜빡거린다든지 아니면 폐에 있는 수억만 개의 폐포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도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가 유용하게 쓰여지는 영양물질이 이 풀빅산 요 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것들을요 찾아서 구입해서 먹었어요. 손 안에 한 움큼이나 되는, 저는 이 영양제 먹고 나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그 정도로 제가 먹었었는데 그거 다 끊고 이 풀빅산 한 잔 먹는데도 제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는 걸 느끼는 거죠. 저는 밤근무 끝나고 나면요 아침에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밤근무 끝나고 나서도 본사를 갔다 와서 강의를 듣고 올 정도로 체력이 좋아지더라고요. 자, 풀빅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본사에 있는 풀빅산을 사진을 찍어 놓는데 예쁘지 않으세요? 병이 예쁘고 저는 저 노란 물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저는 봤을 때 이거 오줌물 아니야?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풀빅산 안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모든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72종의 천연 미네랄이에요. 저는 제가 여태껏 외국에서 구입해서 먹고 우리나라에서 괜찮다라고 먹었던 영양제들은요 천연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환자들도요 복용하고 있어요. 마그네슘 처방받아서 먹고요. 엽산 처방받아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천연이래요. 사람의 손이 절대 가지 않은 하늘 자연에서 그대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전도체 성분이라는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경 전달 물질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지 우리 몸의 생체가 돕니다. 우리 뇌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관할해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하는 지휘관처럼요. 그렇게 뇌는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을 관할하고 있어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오신 분들은 분명히 뇌를 다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요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몸의 장기를 뇌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체 성분이 우리 몸 안에 충분히 들어가게 되면요, 빨리빨리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체의 리듬이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모든 장기들의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도체 성분이 이 풀빅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셀레늄이라는 거는요, 활성산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 코 막고 입 막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분. 네. 3분은 넘어요. 제가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20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맥시멈이 5분입니다. 그 안에 골든타임이라 그러는데요,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지만 뇌사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와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오는 환자는요, 하늘과 땅 사이의 예후가 달라요. 그만큼 우리는 산소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남 한복판에 가면요, 좋은 산소를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예, 직장인들이 굉장히 좋은 산소를 점심시간에 사서 그거를 먹으러 옵니다. 산소방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산소도 구입을 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물을 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 기억나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가 초등학생일 때였나? 엄마 왜 물을 먹어? 저는 시골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동네 또랑에서 흘러나오는 물 막 손으로 이렇게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물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물 사서 먹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중환자실 가면요, 하루에 25만원, 30만원씩 돈을 내고 산소호흡기를 갖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우리 몸에 이렇게 유용한데요, 남아도는 산소들이 있어요. 그 남아도는 산소들이 깡패로 변해가지고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들을 막 공격해요. 괴롭히고. 그래서 이 정상세포들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다 보면요, 그 세포들이 모여서 암이 발생이 되고 질병이 발생이 돼요. 저는 소화기내과 안병동에서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암에 걸릴 거야 라가 아니고 암에 걸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10대나 20대 초반까지는요, 내 몸에서 활성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대가 넘어오신 분들, 혹시 여기 20대 계시나요? 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모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를 먹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항산화 제품입니다. 항산화 제품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건 비타민 C와 E인데요. 비타민 C와 E보다도 2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지 못해서 외국에서 직구로 수입해다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천연이 아니라는 거죠. 가격대도 높아요. 근데 풀빅산 안에 셀레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구입해서 먹을 필요가 없게 돼요. 자, 나노 입자보다도 더 작은 달통급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지나갔죠. 지금도 물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병동은 아직까지 폐쇄병동으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하고 나올 때 다시 검사를 해요.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살 집을 찾아요. 장기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서 살까라고 숙주를 찾아다녀요. 그 숙주가 바로 바이러스가 살집인데요. 이 살집을 딱 찾게 되면요, 그 세포의 핵까지 도달해서요, 세포의 DNA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편한 집으로 만들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는 바로 어디였죠? 폐였어요, 폐. 그래서 폐 호흡이 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폐기종이나 무기폐로 인해서 폐를 절제해야지만 살 수 있을 만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아주 힘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들 백신 맞으셨죠? 백신은 얼마 가는지 아세요? 6개월 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백신만 맞고 사실 건가요? 안 돼요. 자, 그 백신이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까요? 바이러스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카멜레온처럼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들 감기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앞으로 감기 때문에 환자들이 죽을 거라, 사람들이 죽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감기는 처음에 들어오면요, 처음에 목감기가 와요. 병원 가서 선생님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목에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처방해줘요. 그러면 목감기는 나는데 콧물이 계속 흘러. 그럼 다시 또 병원 가죠. 아, 선생님이 처방해주신 목감기 약을 먹고 났는데 이번엔 콧물이 흘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콧물을 멈추는 약을 줘요. 그런데 콧물이 멈추고 나니까 이번에는 몸살이 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감기는 약을 먹어도 일주일, 먹지 않고 쉬어도 일주일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렇게 변형이에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돌고 돌고 돌다가 더 이상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야 이제 가자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되느냐며? 백신 맞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면역을 길러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바이러스를 강력하게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역세포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또 활성산소래요. 그런데 이 나노 입자보다도 더 작은 달통급을 갖고 있는 이 풀빛산은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핵까지 도달을 해서 그렇게 바이러스나 세포들이 공격을 당하는 활성산소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흡수가요 굉장히 빨라요. 풀빅산은요 어떻게 드시는지 다 아시죠? 예, 종이컵 한 컵에 병뚜껑 하나에다가 미지근한 물에 타서요. 미지근한 물은 왜냐면요,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아세요? 36.5도에서 9도예요. 37도만 넘어가도 미열이라고 해요. 예, 우리 몸은 그렇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정수물,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서 입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참 물고 계시면 입에 있는 구강 세포로부터 바로바로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구멍을 타서 위장을 통해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요, 구강 세포로 흡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참 물고 있다가 딱 삼키면 입안이 떨떠름하면서 혹시 이 볼 안쪽에 있는 이 점막들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세포로 바로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달통급의 효과예요. 질병이 있는 분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요, 생체 리듬이 떨어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나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요,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나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풀빅산은요, 환자분들이 드셔도 흡수율이 이렇게 좋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달통급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르마늄이라는 성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혈액순환을 원활시키고요, 혈행작용. 자, 12만 킬로미터 정도의 혈관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혈관도 튼튼해야 되고요, 혈액도 맑아야 돼요. 그런데 혈관과 혈액이 맑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얘네들을 다 공격하게 되면요, 혈관이 튼튼해지지 못하게 되고요, 혈액이 걸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액을 원활하게 빨리빨리 돌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게르마늄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5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풀빅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너무 멋진 제품을 여러분들 손안에 지금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보다 더 좋은 물질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미네랄이 전도체의 역할을 한다, 생체 리듬을 활발하게 해준다라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 생체 리듬, 나의 전류는 몇 볼트냐, 전류의 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미네랄을, 그리고 전도체 성분,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제품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가지예요. 이거 따로따로 구입해서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전류가 약해지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일부예요. 일부.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건망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통증 유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미네랄 중에서 칼슘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칼슘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뼈가 튼튼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죠. 99%는 뼈 안에 있고요. 단 1%는 혈액 안에 들어있어요. 칼슘이. 그런데 이 1%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천연의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병원에서 칼슘제를 일부러 복용을 시켜요. 이게 천연의 진통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성분 안에는요. 수면을 유도시키는 진정,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건망증은요. 건망증이 걸린다고 해서 다 치매는 오지 않아요. 지금 치매에 걸리는 환자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수술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수술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치매가 같이 와요. 그런데 치매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뇌혈관 전문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입원하신 분들이 거의 다 치매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치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조기 치매, 30대 중반에도 조기 치매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데 먹거리 또한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미네랄 안에는요. 우리의 건망증이나 뇌세포의 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켜줄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풀빅산 안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저는 비타민 B12 마지막 12번째 비타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타민 B12가 부족하게 되면요.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치매가 시작이 됩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정신과에 가게 되면 비타민 B12를 처방해서 드시라 그래요. 아니면 영양제 찾아서 드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치매는요. 딴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에요. 저희 병원에 근무하시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요. 뇌출혈로 인해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분을 케어하는 게 더 힘드세요? 치매에 걸리신 환자분들 케어하는 게 더 힘드세요? 물어보면요. 10분이면 10분 다 치매라 그래요. 조절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요. 직접 겪어본 환자분들, 가족분들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풀빅산이 전도체 역할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수기물에 한쪽만 풀빅산을 넣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만 풀빅산을 넣고요. 지금 현재는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체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는 한쪽만 풀빅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만 병뚜껑 풀빅산을 하나로 넣은 쪽에 네, 실험을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체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게 확인이 되셨죠. 이번엔 비누로 하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비누를 실험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네요. 이번에는 풀빅산이 들어있는 비누에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빅산 안에는 전도체의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다 넣어도요, 예, 전도체가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72종의 미네랄이 있다는 걸 7개 정도의 기관에게 의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에서 72종이 정말 들어있습니다 라는 성적표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요, 물고기 실험이에요. 단백질과 녹인 물을 가지고 물고기에게 넣었을 때 물고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약 1분이 안 된 상태에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행동을 멈춰요. 강한 독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의 죽은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런데 물을 바꿔서 한쪽에만 풀빅산 3cc 정도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물고기 몸 안에 있는 독성분들을 다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물고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몸에 있는 독성분이나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고기들이 한쪽
고기만 움직이는 거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풀빅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만큼 풀빅산은 흡수력도 좋고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드셔야 되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네이버에서 베타글루칸 쳐보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고 면역세포에는 끝판왕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면역세포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베타글루칸으로 만든 저희 제품의 이름은 뭐죠? 그린베타 51이죠. 51이라는 건 51%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함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력의 끝판왕인 거죠. NK세포라는 거는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여러분들 몸 안에 다 있습니다. 이 NK세포는요,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암세포와 그리고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얘네들이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NK세포는요, 저절로 암세포만 생기면 바로 공격을 해서 얘네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NK세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요, 코로나 다음으로 오는 바이러스도요, 면역세포.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의학 박사들은요, 면역만 건강하면요, 암이고 바이러스고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아예 그냥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정도로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세포들인 거죠. 근데 면역세포가 약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감기에도 사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장 모양을 갑자기 보여드렸는데요.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데 수용성은 물에 흡수가 돼요. 우리 몸은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베타글루칸하고 풀빅산을 드셨는데 제일 많이 체험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대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변의 색깔이, 냄새가 굉장히 독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식이섬유로 인해서 대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대장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식이섬유 자체가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대장에 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이 유익균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대장의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들을 다 걸러줘서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튼튼해져요. 제가 왜 장이 튼튼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해야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대장에는요, 장 속에는 면역세포가 70%에서 80%가 만들어지는 공장이 장에 있습니다. 골수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도 퍼센테이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제일 많이 면역세포가 생성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인데다가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안 하려고 그래요. 뿌리채 먹는 음식들이 다 식이섬유인데요. 여러분들 그게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드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타글루칸은 어떻게 드시면 돼요? 그냥 물에 타서 마시면 돼요. 따뜻한 물에. 그런데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장이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장만 건강하면 여러분들의 면역세포는요, 이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장은요, 스스로 판단을 해요.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 먹게 되면 바로 설사하죠. 뇌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에서 알아서 설사로 내보내버려요. 갖고 있으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도 하나의 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만큼 장은요, 제2의 뇌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고능력, 이거는 치매와 관련이 되겠죠. 호르몬 생산,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정신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감정을 조절하는 기억, 그 다음에 기억력을 여러분들이
치매와 관련된 사고 능력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글루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식이섬유 따로 여러분들에게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베타 51은요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일으켜주고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면역력 향상, 항암작용, 그리고 피부 노화, 활성산소 제거는 풀빅산과 함께, 저는 풀빅산하고 베타글루칸은요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와 독성분은 풀빅산이 내보내주고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건강한 세포들에게 건강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콜레스테롤, 혈액과 혈관을 개선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당뇨는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요 정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베타글루칸이 당뇨와 췌장에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글루칸은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역세포, 항암식품, 그리고 베타글루칸은요 미국의 FDA에서는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예 다 지정을 했어요. 베타글루칸이. 그렇게 정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충분히 베타글루칸에 대해서는 면역세포에겐 가장 유용한 물질이다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이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카톡으로 온 내용이에요. 저희 여기서 풀백산과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용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이 깨끗하지 않고 석회줄이 많다 보니까 질병이 금방 노출이 되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 노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과 풀백산을 섭취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3일 정도 복용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가 좋아지는 케이스까지 영상으로까지 보내주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저희 물질을 가지고 이제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막 너무 선호하고 계시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베타글루칸도 타드시고 계시고. 이분이 지금 유방암 환자인데요. 저희 제품을 3일 동안 드시고 나서 유두 쪽에서 진물이 나오는데 검은색이에요. 독소죠. 처음에 이 유방암 환자들은요 암세포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돌덩이처럼 딱딱했는데 저렇게 말랑말랑해지면서 검은 독소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거기 있는 분들이 풀빅산하고 베타글루칸의 제품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렬한 팬이 되신 거죠. 오케이, 1, 2, 3. 자, 베타글루칸은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요 베타글루칸은 수용성 식이섬유이긴 하나 곡물에서 귀리나 이런 데서 베타글루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버섯에는 굉장히 베타글루칸이 좋기는 하나 흡수력이 약합니다 라고 나와요. 근데 저희 제품은 어때요? 흡수력이 너무 좋죠. 그리고 버섯은요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합해서 배양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는 5가지의 버섯을 통해서 통배양을 한 것을 특허를 냈어요. 자, 특허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기업체도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냈기 때문에 이 베타글루칸에 들어있는 그린베타 51은 어디에서만 생산이 되나요? 네, 첨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버섯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린베타 51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특허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따라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베타글루칸은요 30%부터 시작이 됐어요. 함량이. 기존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30% 다 이하거든요. 30%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서 51%대 식약청에 등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56.9%는 베타글루칸 일본 후생성에서 56.9%가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62.87%죠. 지금도 우리 이 베타글루칸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진 분들이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65%가 도달하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술 특례 상장. 저는 제가 왜 공인 강사,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왜 첨보의 공인 강사가 되고 싶었는지 아세요? 물론 이 두 가지의 식물질이 너무너무 좋았었고요. 저는 주식이 탐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공인 강사가 되게 되면요 주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 특례 상장은요 일반 주식 상장이 됐을 때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전 주식이 탐이 나서 기를 쓰고 공인 강사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식을 갖고 계시죠? 네, 이 주식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 65%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우리 연구진 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65%가 함량이 되면요 베타글루칸 안에서 알파글루칸과 코디세핀이라는 물질을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알파글루칸 같은 경우에는요 베타글루칸하고 조금 다른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에 굉장히 좋고요. 알파글루칸은 간세포에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몸에서 모든 독소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간이에요. 간에서 분해를 해서 신장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디세핀 같은 경우에는요, 코디세핀 같은 경우에는 항암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베타글루칸이 췌장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랬잖아요. 코디세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췌장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치료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암 물질이 췌장암 환자를 고칠 수 있대요. 양은 어느 정도냐면요 1g이에요. 1g의 가격은요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제가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1,400만 원이 넘더라고요 1g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65% 도달해서 베타글루칸 안에서 코디세핀을 1g만 우리가 분리를 할까요? 만약에 지금 베타글루칸이 100g짜리가 우리가 지금 그린베타 51이 100g인데요. 코디세핀 100g이면 얼마 될까요? 14억. 14억짜리를 한 통만 만들어낼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요 꽉 잡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비교 현상을 볼게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요. 저는 가격대 보고 더 놀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베타글루칸 함량이 20% 미만짜리 러시아산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베타글루칸이 홈쇼핑에서 99만원, 100만원에 완판을 했어요. 4번이나. 그런데 우리 첨부에서는 얼마로 측정을 했나요? 55만원. 저희 촌장님이 원가도 공개하신 거 아시죠? 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양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 배양하는 곳이에요. 앞으로 수량을 계속 늘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공장 옮기면서. 알파글루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에 관련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는요 건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해보세요, 혀 내밀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내과 과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이 간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고요. 지방간에서 간경화, 간경병증이라는 건 간경화예요. 간세포가 굳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간암이 오는데, 솔직히 간경화인 상태에서도 사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간경화나 간암이 오게 되면 사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비알코올성인데도 간경화가 걸리고 간암에 걸려요. 그거는 지방간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만 받아도 간이 안 좋아져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안 받고 살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 간암 환자의 간을 떼어내서 간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흉측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에 있는 생간 보셨죠? 굉장히 깨끗하고 선명하죠? 우리 사람의 간도 그렇게 생겼어요. 건강하면요. 그래서 알파글루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코디세핀은 이렇게 좋은
항암 작용이 1번이에요. 예, 암세포에게 여러분들 항암작용, 항암치료를 받고 싶어도 면역세포가 건강해야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면역세포가 건강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NK세포나 NK세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췌장암은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위치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런데 그 췌장암 환자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물질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시고 체험을 해서 건강해지면 여러분들 입 꽉 다물고 계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네 집 누가 안 좋대던데 그러면 이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풀빅산과 베타글루칸? 네, 광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구전 광고예요. 저희는 이 구전 광고를 통해서 앞으로 글로벌로 나갈 거고요. 지금 외국에서는요, 이 두 신물질 때문에 지금 다들 열광을 하고 있어요. 너무 먹어보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물질과 그 다음에 광산에서 나는 부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물질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노후나 건강이나 그리고 부자까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풀빅산과 베타글루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박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